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마음이 능히 본성을 점검한다. 일신 정의림. 전남 화순의 이름을 화순답게 한 수많은 이름 중에 일신 정의림이 있다. 당대 호남 최고의 선비 노사 기정진 선생 제자 중 한 사람이다. 오늘날 일신제집 21권 12책을 남겨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그의 행적과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 다행이다. 지금은 평범한 한 시골 촌락이 되어버린 화순군 능주면 대덕리. 일신은 이곳에서 1845년 11월 갑자일에 태어났다. 내내 고향에서 자습을 하다가 24살이 되어서야 노사 기정진 선생을 찾아가 본격적인 유학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 김석구, 정제구 등과 친교를 맺고 지냈다. 나중에 김석구전을 지을 정도로 김석구와는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으며 58세 이들과 함께 스승 기정진 선생의 문집 간행에 참여했다. 이때 경상도의 권봉희와 최동민이 기정진 선생의 저서 외필과 남량 사이를 비판하자 그들이 비록 비판하더라도 어찌 일월같이 빛나는 노사의 지혜를 손상하겠는가. 위로 선윤을 팔고 후배를 현혹시키는 폐해가 많으니 변론하여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고향에서 성리학에 빠져 노사 기정진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을 즈음 나라 사정은 급박해져 1905년 일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신은 놀라고 떨려 울분을 토해냈다. 나라가 없어지다니. 곧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조정에 보냈다. 섬나라 오랑캐는 물리쳐야지 화친해서는 안 되며 나라의 도적은 죽여야 한다. 임금은 종묘사직을 위해 죽을 각오로 군왕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백성은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하며 나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조정에서는 유림들의 상소를 받지 않겠다며 모두 불살라 버렸다. 상심한 일신은 제자를 가르치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의림의 나이 65세. 제자들이 스승의 유상을 남겨놓기 위해 막 조성에 들어온 사진기로 사진을 몰래 찍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정의림은 그 사진 위에다 이 모습도 싫고 이 삶도 가히 측은하다. 좀이나 고기 곁에 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썼다. 그 이듬해 10월 정의림은 스스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관을 쓰고 바르게 누워 숨을 거두었다. 남아있는 문집은 일신 제집 21권 12책이 있는데 이 중 그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잡조로 변전우소저 노사선생 남량사의 기이와 변전소우저 노사선생 외필편이 있다. 노사의 남량사이와 외필은 율곡이이의 성리학을 비판한 책으로 유명하다. 노사의 남량사이와 외필은 율곡이이의 성리학을 비판한 책으로 유명하다. 이에 경상도의 권봉희와 최동민이 스승 노사의 책을 비판하자 스승 노사가 율곡의 설에 대해 말한 것은 전현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곡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그가 노사의 입장을 따라 동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의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이의란 무의의 위 불사의 사다. 주자가 말했듯이 고요한 가운데서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형체가 없는 이의를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는 공자와 노자의 말을 빌려 다시 설명했다. 공자는 하늘이 만물을 낳을 적에 심는 자를 배양하고 기울어진 자를 넘어뜨린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주자는 배후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만물이 자랄 때 스스로 성장해감은 흡사 어떤 물건이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다가 그 쇠퇴함에 미쳐 스스로 소멸해감은 흡사 어떤 물건이 그것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치가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다. 또 주자는 마음이 능히 본성을 점검한다고 했다.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이로 본 정의림은 기만을 내세우는 비판자들에게 이기의 조화를 강조했다. 화려한 벼슬은 하지 못했지만 조선 후기 성리 철학의 맥통을 이어 발전시킨 선비 정의림. 조선 천지에 이름을 크게 내지 않았지만
이웃한 장성, 담양, 화순 지역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로 작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어른이었다.